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커말 1급 필기 2017년 2회 스프레드시트 21번부터 40번까지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목표값 찾기 대화상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목표값 찾기에 관한 문제네요. 그쵸?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수식 셀 상자의 목표값 찾기에 의해 변경되는 셀 주소를 입력한다. 자, 여기 맞습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변경되는 셀 주소가 들어갑니다. 변경되는 셀 주소. 그렇죠. 2번 찾는 값 상자에 원하는 수식이 있는 셀 주소를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찾는 값 상자에 원하는 수식이 있는 셀 주소를 입력한다. 자, 이게 틀렸어요. 왜? 셀 주소를 입력하면 안 돼요. 여기 찾는 값에는 반드시 값을 입력해야 됩니다. 값. 숫자가 들어간 값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는 찾는 값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숫자가 들어갑니다. 숫자. 셀 주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3번. 값을 바꿀 셀 상자에 조정할 값이 있는 셀 주소를 입력한다. 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조정할 값이 있는 셀 주소가 들어갑니다. 즉 수식 셀과 값을 바꿀 셀에는 셀 주소가 들어가고, 여기 셀이라고 친절하게 나왔잖아요. 셀이라고. 그러니까 셀 주소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찾는 값은 값이라고 친절하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긴 값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목표값 찾기가 어디에 있냐면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에 들어가면 거기에 가상 분석이 있는데, 가상 분석을 클릭하면 시나리오 관리자, 목표값 찾기, 데이터 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목표값 찾기를 선택하시면 목표값 찾기가 뜹니다. 이렇게 목표값 찾기가 떠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 한번 볼까요? 수식셀. 우리 그림만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수식셀 F5. 자, 이 F5가 평균이네요. 평균이 찾는 값 95가 되려면 값을 바꿀 셀 DO 중간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뜻이에요. 즉 평균 F5가 값이 95가 되려면, 이게 95가 되려면 중간 DO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변수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관연도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목표값 찾기를 지정했을 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이게 목표값 찾기네. 자, 여기 B9가 뭐예요? B9가 만기시 수령액이네. 만기시 수령액 B9가 200만이 되려면, 자, 값을 바꿀 세 B4네요. B4. 자, 월 납입액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뜻이에요. 자, 답은 1번이네. 만기시 수령액이 200만 원이 되려면 월 납입액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자, 우리 이제까지 찾는 값엔 다 값이 들어갔지 셀 주소가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워크시트에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건 우리 외부 데이터 갖고 오는 문제네요. 자, 그럼 외부 데이터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자, 우리 외부 데이터는 어디에 있냐면 데이터 탭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그룹 보면, 여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에 보면은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어요. 자, XS도 갖고 올 수 있고 웹 쿼리로 갖고 있습니다. 웹을 여러분 원하는 것만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웹 쿼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 웹 쿼리 갖고 올 수 있고, 자, 텍스트 파일도 갖고 올 수 있고, 기타 원본에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도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갖고 올 수 있네. 여기. 그렇죠. 그다음에 데이터 연결 마법사도 갖고 올 수 있네. 그럼 여기 데이터 연결 마법사 있네요. 하이퍼링크가 없네. 답은 4번이네요. 자, 기출문제들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관연도에 나왔던 문제들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한 경우 연결된 데이터의 세로 고침을 실행하는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세로 고침이라는 게 있어요. 세로 고침. 이게 왜 쓸까요? 외부 데이터, 원본 데이터에서, 이 외부 데이터에서 값을 변경하는 경우 가져온 데이터, 이건 원본 데이터예요. 원본 데이터에서 갖고 온 데이터와 이건 가져온 데이터. 원본에서 가져온 데이터예요. 이 원본에서 값을 바꾸면 세로 고침을 이용해서 가져온 데이터의 값도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답이 옳지 않은 것이네요. 그렇죠?
옳지 않은 거. 그럼 한번 볼까요? 2번. 세로 고침 옵션에서 다른 작업하면서 세로 고침을 선택하여 OLAP 쿼리를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면 쿼리가 실행되는 동안에는 엑셀을 사용할 수 있다. 네, 이게 뭐가 틀렸어요? 다른 작업하면서 세로 고침을 하면 쿼리가 실행되는 동안에는 엑셀이 사용 가능해요. 여기 엑셀이 쿼리가 실행되는 동안에는 엑셀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OLAP 쿼리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답은 2번이네요. 자, 또 여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외부 데이터의 연결 설정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이 옳지 않은 것. 나머지 한번 옳은 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왜 옳은지도. 연결을 제거하며 현재 통합 문서에서 외부에서 연결하여 가져온 데이터도 함께 제거된다. 여러분 여기 이 뭐니? 원본 데이터가 있고, 자, 여기 원본 데이터예요, 그렇죠? 원본 데이터가 있고, 이 가져온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는 가져온 데이터. 이 연결을 제거하면 현재 통합 외부에서 연결해 가져온 데이터도 함께 제거된다. 아니에요. 이거 서로 뭐예요? 원본 데이터도 남아 있고 가져온 데이터도 남아 있는데 이제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제거가 되는 게 아니라. 알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23번.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에 관한 문제네요. 자, 특정 서식이 있는 텍스트나 숫자를 찾을 수 있다. 예. 우리 특정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 서식, 특정 서식이 있는 데이터를 찾을 때 이 서식을 이용합니다. 알겠죠? 데이터를 뒤에서부터 앞으로 검색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찾기를 클릭한다. 여러분 보통 그냥 아무것도 안 누르고 다음 찾기를 클릭하면은 앞에서 뒤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래 보통 앞에서 뒤로 데이터를 찾는데 내가 뒤에서 앞으로 데이터를 찾으려면 이 컨트롤 키가 아니라 시프트 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프트 키. 답이 2번이 틀렸네요. 3번. 영문자의 경우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찾을 수 있다. 여기 있네.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대소문자를 구분. 4번. 찾을 위치를 수식, 값, 메모 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여기 찾을 위치는 여러분 수식도 있고 요 클릭하면 값, 메모 이렇게 나타납니다. 수식에서도 찾을 수 있고 값으로도 찾을 수 있고 메모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답은 2번입니다. 자, 찾기 및 바꾸기. 찾기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F입니다. 바꾸기는 컨트롤 플러스 H 누르면 바꾸기 대화 상자가 여기 뜹니다. 범위, 찾을 범위는 시트에서도 찾을 수 있고 통합 문서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은 행 단위로 검색할 수 있고 또 열 단위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찾는 위치는 수식, 값, 메모. 여기 찾는 위치 수식, 값, 메모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전체 셀 내용 일치에서도 찾을 수 있고 전자 반자를 구분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관련도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니까 3번 볼까요? 별표, 물음표, 물결표 등의 문자가 포함된 내용을 찾으려면 찾을 내용에 작은 따옴표 뒤에 해당 문자를 붙여 입력한다. 틀렸어요. 이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여기 아니라 이건 뭐예요? 물결표를 이용해서 찾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그냥 찾기에다가 별표를, 긴 별표를 쓰면 뭐 별표를 찾는 게 아니라 김으로 시작하는 값을 찾는 거고, 별표 김은 김으로 끝나는 값을 찾는 겁니다. 별표 김, 별표는 뭐예요? 김이 포함된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김, 물음표는 뭘까요? 김으로 시작하고 반드시 세 글자인 걸 찾는 겁니다. 물음표는 한 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표나 물음표를 찾을 수가 없어요. 물결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별표를 내가 찾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별표를 하시면 별표를 찾을 수 있고, 물결표를 넣고 물음표를 넣으면 물음표를 찾을 수 있고, 물결표를 두 개 하면 물결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답은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물결표입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중복된 항목 기능 제거에 관한 문제네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중복된 항목 제거를 실행하면 동일한 데이터의 첫 번째 레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레코드가 삭제된다. 만약에 이게 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에 기풍이라는 글씨가 또 있고 그 밑에도 기풍이 있고 그 밑에도 또 뭐 기풍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만 남고 나머지는 싹 중복된 항목 제거하면 싹 제거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2번 중복된 항목 제거 대화 상자에서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이건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가 안 돼 있네요.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를 선택하면 대화 상자의 열 목록에 여기 열 목록에 열 A라는 대신 여기 열 A 대신 뭐가 열 A 대신 지역이라고 나오겠죠. 여기 지역이 있으니까 열 A 대신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 B 대신은 뭐가 나와요? 소속이라고 나옵니다. 자,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를 체크하면 열 A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맨 위에 있는 제목이 나옵니다. 지역이 나오고 열 B는 소속이 나옵니다. 네, 맞네요. 3번 중복 값을 제거하면 선택한 셀 범위나 테이블의 값이 제거되고 맞습니다. 우리는 선택한 셀 범위나 테이블의 값이 제거되는 거예요. 또 동일한 값이 제거되는 겁니다. 제거된 만큼의 해당 셀 범위나 테이블 밖의 다른 값도 변경되거나 이동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데이터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만 제거가 됩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지역이 있고 소속이 있어요. 내가 중복된 항목 제거하면 서울 지역만 체크했어요. 지역만 체크했어요. 그럼 여기 지금 서울이니까 이 서울이 제거되겠네요. 그러면 이 서울 옆에 있는 이 영업 2팀도 제거되냐 이거예요. 이 영업 2팀도 아니에요. 뭐만 제거돼요? 이 서울만 제거되는 거. 영업 2팀은 제거되지 않고. 알겠죠? 만약에 열 A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한다면은 서울만 제거되고 옆에 있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한 칸씩 위로 다 올라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열 A, 열 B라고 체크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열 A와 열 B 동시에 두 개가 만족하는 게 없어요. 서울 영업 1팀이면 서울 영업 1팀이 똑같은 데가 있어야지만 제거되는데 없어요. 서울 영업 1팀이. 그죠? 대구 영업 2팀도 하나밖에 없고 부산 영업 3팀도 하나밖에 없고 서울 영업 2팀도 하나밖에 없고 대구 영업 1팀도 하나밖에 없어서 이거는 여기 열 A, 열 B 동시에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 누르면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4번 볼까요? 위 대화 상자에서 열 A와 열 B를 모두 선택하고 실행하면 중복된 값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 박스가 나타난다. 맞습니다. 왜? 두 개 다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 열 A만 선택하면은 서울이 지워지겠죠. 그렇죠? 하나만 나타나야 되니까 또 대구도 여기 서울하고 대구가 이렇게 지워져야겠다. 왜? 중복된 값이 있으니까. 그렇죠? 열 A만 선택했을 경우. 열 B만 선택해도 뭐예요?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3팀만 남고 영업 2팀과 영업 1팀도 지워질 거예요. 하나만 선택하면. 그렇지만 지금 두 개 다 열 A와 열 B가 다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동시에 똑같은 값이 없기 때문에 중복된 값이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중복된 항목 제거는 어디에 있어요?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보면 중복된 항목 제거가 있습니다. 자, 동일한 데이터의 첫 번째 레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레코드가 삭제됩니다. 뭐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여기 답 보세요. 중복 값을 제거하면 선택된 셀 범위나 테이블 값만 제거된다. 테이블 밖의 다른 값은 변경되거나 이동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다음 25번. 다음 중 고급 필터의 조건 범위를 E1, G3 영역으로 지정한 후 여기 있네요. 여기 조건 범위가 E1, G3이네. 여기네요. 그쵸? 여기까지네요. E1, G3 여기가 조건 범위가 되네요. 조건 범위를 지정한 후 고급 필터를 실행했을 때 결과로 오른 것은 단 G3에는 여기 G3 여기 말하는 거 여기에는 C2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에버리지 C2 C5 요거는 반드시 F4를 고정해 줘야 돼요.
자, 그럼 고급 필터 했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F4를 해줘야 되는지. 자, 문제가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이건 뭐예요? 그럼 같은 줄에 있는 건 뭐예요? 같은 줄에 있는 건 and. 자, 코너가 좌파이면서 담당이 남으로 끝나고 같은 줄에 쓰는 and니까 코너가 좌파이면서 담당이 남으로 끝나거나 왜? 다른 줄에 있을 땐 or입니다. 같은 줄에 있을 땐 and고. 자, 거나 식료품이면서 동시에 C2에 있는 값이 C 전체 평균보다 전체 평균 C2에 있는 값이 전체 평균 C2가 뭐죠? 판매 금액이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구해줘야 되네요. 저기 판매 금액이 C2가 판매 금액인데 전체 판매 금액에 보다 크거나 같은 이상이니까 그렇죠? 전체 판매 금액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구해줍니다. 즉 같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코너가 좌파이고 담당이 남으로 끝나거나 이거 해줘야 되겠죠? 왜? 다른 줄에 있으니까 코너가 식료품이고 판매 금액의 평균 이상이 되다. 이거 답이 3번이네요. 그죠? 3번. 자, 여러분 잘 이해 안 가면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남 별표 이거 앞에서 다 했어요. 그쵸? 자, 여기 뭐예요? 같은 줄에 있으면 and이기 때문에 코너가 좌파이면서 담당이 남으로 끝나거나 코너가 식료품이면서 이 판매 금액이 전체 판매 금액의 평균 이상인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네. 답은 3번이네요. 26번. 다음 중 과학 통계 및 공학 데이터와 같은 숫자 값을 표시하고 비교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두 개의 숫자 그룹을 X, Y 좌표로 이루어진 하나의 계열로 표시하기에 적합한 차트 유형은 분산형 차트랍니다. 그냥 외우세요. 분산형 차트. 여기 분산형 차트입니다. 자, 다음 중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차트 종류는 자, 관련도 문제입니다. 항목의 값을 점으로 표시하여 여러 데이터 값들의 관계를 보여주며 주로 과학 데이터의 차트 작성에 작성된다. 여기 과학 있네. 과학. 여기 과학. 여기 그죠? 과학. 여기 과학 있네요. 뭐예요? 이거 분산형 차트네. 시험에 분산형 차트밖에 안 나오는가요? 분산형 차트. 그죠? 자, 또 관련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축의 값이 일정한 간격이 아닌 경우, 가로축의 데이터 요소 수가 많은 경우,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큰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시하려는 경우, 분산형 차트랍니다. 분산형 차트. 자, 이거 분산형 차트밖에 안 나오네요. 그죠? 자, 또 관련도 문제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산형 차트는 이렇게 생기고 거품형 차트, 방사형 차트입니다. 다음 중 차트에 사용하는 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방사형 차트와 거품형 차트에는 기본 가로축만 표시된다. 여러분 거품형 차트도 뭐가 있어요? X축이 있고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어요. X축이 있고 Y축이 다 있어요. 가로축만 있다는 건 이거 틀린 거네요. 그렇죠? 틀렸어요. 네, 답은 1번이네요. 자, 다음 27번. 다음 중 A열의 글꼴 서식을 굵게 설정하는 매크로로 옳지 않은 것은 A열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A열이 중요해. A열의 글꼴 서식을 굵게. 자, 렌지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범위란 뜻이에요. 범위. 여러분 이게 이거하고 똑같아요. A1.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A1. 아이고 죄송합니다. 글씨를 제가 너무 못 써요. A1 이렇게 쓰나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쓰나 똑같은 거예요. 자, 렌즈 A1 요거 A는 A열의 폰트를 굵게 하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뭐네? 컬럼즈 1. 이거는 1열의 폰트를 굵게 하라는 뜻. A열의 폰트를 굵게 하라는 뜻입니다. 렌즈 1.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것도 콜럼즈가 열이니까 1열이고 콜럼즈 A 써도 1열이 똑같아요. 이거 이렇게 쓰면 다 1열을 말하는 겁니다. 콜럼즈 자체가 열이니까 여기 뭐예요? 콜럼즈 열들이란 뜻이에요. 열들. 여러 개 열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이거의 반대되는 뭐예요? 로우즈. 이건 뭐예요? 행들이란 뜻이잖아요. 열은 뭐예요? 콜럼. 행은 뭐예요? 로우잖아. 로우. 자, 그런데 렌즈 1은 뭐예요? 1. 요거는 1행이란 뜻이에요. 1행. 렌즈 요거는 뭐라고요?
일행, 즉 이거 렌즈 일행의 폰트를 굵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기존 나왔던 매크로 VBA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는 매크로 1 매크로의 실행 결과와 VBA 코드이다. 다음 중 VBA 코드의 A, B, C에 해당하는 내용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여러분 이게 순서대로 네임이 적히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가 적히고 그 다음에 B2 셀이 선택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자, 렌즈 A1 셀이, 여기 렌즈입니다. 렌즈 A1 셀이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렌즈 A1 셀이 선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액티브 셀. 자, 포뮬러 R1 C1. 자, 일행 일렬로 이동해서 또 네임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그쵸? 자, 맞죠, 그죠? 포뮬러 R1 C1. 예, 포뮬러 R1 C1으로 이동해서 자, 네임이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선택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셀렉트 아니 이것도 똑같아, 그쵸? 또 똑같아. 여기 뭐예요? A1 렌즈 B1이 선택되었습니다. 자, B1이 선택되고 액티브 셀 또 포뮬라 R1 선택된 다음에 그 활성화된 셀에 어드레스라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A가 뭐예요? 렌즈 B2에요, 그쵸? B2. 그 다음에 뭐죠? 렌즈 B2가 셀렉트 선택, C가 뭐 셀렉트잖아요. 똑같아요. 셀렉트가 선택되었습니다. 지금 B2가 선택되었잖아요. 그쵸? 렌즈 B2 점 셀렉트가 선택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답은 2번이에요. 자, 다음. 이게 포뮬러 R1 C1이 뭐냐면 현재 활성화된 셀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활성화된 셀. 현재 포뮬러 R1 C1. 자, 보겠습니다. 다음 30번. 다음 중 아래 서브 프로시저로 실행된 후 A2 값으로 오른 것은, 자, 렌즈 A1 C1 밸류 10. 요건 뭐냐면 여러분, 요건 다 여기에 처음에 10이라고 다 입력이 돼요. 어디서부터 A1서부터 C3까지 다 10이라고 입력이 돼요. 10이라고 이렇게 10이라고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A1, C1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러분 실행이 되기 때문에 A1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A1 하나 쌍따옴표 되어 있다고 C3에 쌍따옴표 되어 있다고, 그럼 A1과 C3에만 20이 되어 있는 게 20이 입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다 20이 입력이 돼요. 20 다 20 다 20이 입력이 돼요. 20.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쌍따옴표 A1 쉼표 C3 쌍따옴표 한 거, 요거는 뭐예요? A1과 C3만 30으로 입력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A1 여기에 30이 되고 C3만 30이 돼서 요런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제번호 A2는 뭐가 돼? A2는 그냥 20이네요. 20이 나오네요. 자, 다음 28번.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D1 셀의 숫자를 입력한 후 오류 추적 단추가 표시되었다. 다음 중 아래의 오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오류 추적 단추가 표시되었대요. 이 오류 추적 단추는 이렇게 느낌표가 나타나는 걸 오류 추적 단추라 그럽니다. 이건 언제 나타나냐면 엑셀 옵션에 수식 탭에 들어가면 오류 검사 규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오류로 반환하는 수식이 있는 셀에 체크가 돼야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원래 내가 여기에 텍스트 서식으로 먼저 설정해 놨는데 텍스트 서식으로 미리 설정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숫자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오류가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오류 검사 규칙으로 오류를 반환하는 수식이 있는 셀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그림과 같이 셀 왼쪽에 오류 추적 단추가 나타난다. 맞아, 여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방금. 자, 오류 검사 규칙, 오류를 반환하는 수식이 있는 셀에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2번. 숫자를 셀에 입력한 후 텍스트로 서식을 지정한 경우에 나타난다. 틀렸어요. 이게 왜 틀렸어요? 먼저 텍스트를 지정한 후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했을 때 나타나는 게 이게 오류 추적 단추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먼저 텍스트 서식을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했을 때 나타나는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했을 때 오류 추적 단추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3번.
오류 추적 단추를 눌러 나타난 메뉴 중 숫자로 변환을 클릭하면 오류 표시가 사라지고 숫자로 정상 입력된다. 맞아요. 여기 숫자로 변환을 누르면 여기 오류 추적 단추가 없어지고 이 789.45가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4번 텍스트로 서식이 지정된 셀에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 오류 표시가 나타난다. 맞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자, 다음 29.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 A1 셀에 10.1을 입력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한 경우 A4 셀에 입력되는 값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10.1을 드래그하고 이렇게 그냥 자동 채우기 하면 여기 10.1, 10.1, 10.1 그냥 숫자는 자동 채우기 하면 그냥 복사가 돼요.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1씩 증가가 돼서 여기에는 11.1, 12.1, 13.1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A4 셀에는 뭐가 돼요? 13.1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보통 문자와 숫자를 입력하고 드래그하면 1씩 추가됩니다. 숫자가 1씩 추가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1씩 추가됩니다.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그냥 복사가 됩니다. 자, 두 개 셀을 선택하고 드래그했어요. 그럼 여기 2만큼 추가됐기 때문에 2, 4, 6, 8, 10, 12, 14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두 개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면 그냥 복사가 돼요. 이렇게. 그렇죠? 숫자는 그냥 1을 쓰면 자동 채우기 하면 그냥 1이 복사가 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1, 2, 3, 4, 5, 6 무조건 1씩 늘어납니다. 자, 이건 뭐예요? 우리가 설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값을 쓰면 값을 병정 무기경 자동 채우기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값과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관련된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 볼까? 일정 범위 내에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범위를 지정한 데이터를 입력한 후 바로 이어서 Shift 엔터를 누른다. 틀렸어요. 여러분 컨트롤 엔터를 누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다가 10.1을 쓰고 블럭을 이렇게 블럭을 씌운 다음에 10.1을 쓰고 컨트롤 누르고 플러스 엔터 누르면 이 선택한 셀 범위에 다 10.1이라고 적힙니다. 컨트롤 엔터는 뭐예요? 범위로 지정한 부분에 동일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다음 30번. 다음 중 셀에 자료를 입력하고 표시 형식을 적용하였을 때 셀에 표시되는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표시 형식에 관한 문제네요. 표시 형식. 자, 입력 자료 0.5를 표시하면 HHMM 결과 12시다. 네. 여러분 시간은 자 1시에서 있고 낮 12시가 있고 이제 24시가 있어요. 그럼 여기 0이고요. 여기 1시가 0은 아니고 어떻게 될까? 0시서부터 시작해 0. 그 다음에 낮 12시는 여러분 0.5입니다. 그 다음에 24는 1이 됩니다. 1. 알겠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0.5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그러면 숫자 0.5는 HH C와 분으로 나타낼 때는 12시가 되는 거겠죠. 입력자로 10을 표시했는데 YYMMDD 결과 1900년 01월 10으로 표시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날짜는 여러분 1900년 1월 1일이 1년 번호 1입니다. 그럼 1900년 1월 2일은 1년 번호 2가 됩니다. 1900년 1월 3일은 1년 번호 3이 됩니다. 그런데 10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1900년 1월 10일이 되겠죠. 자, 입력 자료 1934를 표시하면은 그리고 샵하고 쉼표 했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우고 갈게요. 여러분 제가 이 최근 연도부터 풀어주고 싶은데 최근 연도부터 그러면은 또 막 뒤로 또 가고 또 앞에서 또 뒤로 가고 이래가지고 그냥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서부터 2021년도까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여러분 제가 새로운 기출문제를 만들어서 상시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4 000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123만 4천이 이러한 숫자가 있다고 보고 여기를 샵
쉼표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1000 단위가 없어져요. 그럼 여기는 1234가 되는 겁니다. 또 여기다가 근데 여기다가 샵하고 쉼표를 2개 넣었어요. 똑같은 숫자가 있는데 123만 4천이라는 123만 4천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또 쉼표를 2개 넣었어요. 이럴 때는 1이 나와. 왜? 여기 1000 단위 없어지고 여기 1000 단위 없어지기 때문에 1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여기 5 이상이면 반올림돼서 2가 나오는데 5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 1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 1234를 샵 쓰고 숫자 쓰고 숫자 뒤에 쉼표 하나 하면은 요 1000 단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1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자료 4번 입력자료 13 표시했는데 샵샵 별표 느낌표 결과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이 별표가 무한의 의미가 있어요. 무한의 의미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샵은 뭐예요? 두 자리의 숫자로 나타나는 뜻이에요. 그쵸? 자, 두 자리의 숫자로 나타나고 두 자리의 숫자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별표는 여러분 이 셀의 크기만큼 여기 13 나오고 느낌표가 셀의 크기만큼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셀의 크기만큼. 이렇게. 알겠죠? 자, 13 결과가 13 별표 1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 별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별표는 나오지 않고 모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이거예요. 샵샵 두 자리로 나타내라는 게 말고 별표 느낌표는 느낌표를 셀의 너비만큼 무한으로 채워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과는 요 셀이 있으면 13하고 느낌표가 쫙 나타납니다. 자, 다음 31번 A는 메시지 박스. 자, 가로 열고 작업을 종료합니까? 쉼표. VBS no cancel 쉼표. VB question 쉼표. 확인. VBS no cancel 더하기 VB question입니다. 쉼표 확인. 이라는 VBA 코드로 표시되는 메시지 박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메시지 박스를 여기 요 메시지 박스를 VBA 들어가서 입력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화면이. 저기 작업을 종료합니까는 여기 작업을 종료합니까 라고 나타나고 VB yes no cancel은 예 아니요 취소 버튼이 나타나고 플러스 VB question은 여기 question 여기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느낌표는 VB exclamation입니다. 알겠죠?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런 표시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확인은 여기 확인. 이 메시지 박스의 제목입니다. 근데 1번 뭐가 틀렸어요? 메시지 박스에 정보 아이콘이 표시된다. 틀렸어요. 정보 아이콘이 표시되는 게 아니라 여기 물음표가 표시됩니다. 물음표. 그렇죠? 물음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자, 2번 메시지 박스의 제목으로 확인이 표시된다. 맞네요. 확인이 표시됩니다. 메시지 박스에 ES키를 누르면 작업이 취소된다. 맞아요. ES키를 누르면 작업이 취소됩니다. 알겠죠? 취소예요. 취소. 자, 메시지 박스에 예 아니요 취소 버튼이 표시된다. 예 아니요 취소 버튼이 표시됩니다. 답은 1번이네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 32번 다음 중 성별이 여인 직원의 근속 연수의 합계를 구하는 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는 뒷섬. 자, 뒷섬은 뭐예요? 뒷섬. 자, 여기 있네요. 여기 옆에 있는 글씨를 못 쓰니까 옆에 걸 보고 하겠습니다. 는 뒷섬 가로 열고 전체 범위 쉼표 열번호. 이 열번호에 대한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합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쉼표 조건이 들어가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A2에서부터 시작해 제목을 포함해서 A2에서부터 시작해서 F12까지 이 전체 범위에서 그쵸? A2, F12, F2면 여기네. 그쵸? 근속 연수의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F2의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속 연수의 합계를 구하는데 무조건 근속 연수의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D2와 D3인 D2와 D3가 뭐죠? 성별이 여인 것만 찾아서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 노란색 부분에 합계가 나옵니다. 네, 맞네요. 2번 sum ifs. sum ifs는 뭐예요? 합계 범위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합계 범위 맞게 나왔네. sum if지 여기 그쵸? 여기에 합계 범위 요 합계 범위로 해서 요 합계 범위에서 합계를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합계 범위에서 합계를 찾아주는 겁니다. 범위 1에서 조건 1을 만족하고 범위 2에서 조건 2를 만족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죠? D2와 D12에서 D2와 D12에서 맞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잘했네요. 요 조건 범위에서 뭐를 찾아주는 거예요? D3. D3 맞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써주면 안 돼요. 여기는 그냥 D 여기 아니라 그냥 D3라고 해줘야 돼요. D3. D3 셀 주소에 쌍따옴표를 붙이면 안 돼요. 이렇게 쌍따옴표를 붙이면 안 됩니다. D3라고 해주면 이건 맞습니다. 네, D3만 해주면 여기 왜 틀렸어요? 쌍따옴표하고 는하고 D3 쌍따옴표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D3만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쌍따옴표를 언제 써줘요? 여기다가 열하고 써주면 돼요. 이럴 때 열하는 글씨 문자로 입력해줄 때 열하는 값을 찾아줄 때 이럴 때는 여에 쌍따옴표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자, F3, F12 영역에 합계를 찾아주는데 D3, D12에서 D3인 즉 D3인 뭐예요? 여자인 거에 합계를 찾아주는지 아니면 여에다 그렇게 쌍따옴표를 해주는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자, 2번 틀렸어요. 자, 3번 sum if 쓰고 이거 배열 수식이네요. 그렇죠? 가로 열고 조건인 이건 뭐예요? 는 sum if 배열 수식은 뭐예요? 여기 배열 수식 여기 있네. 조건 1 쉼표 범위 쉼표 0 조건 1에서 범위 2를 만족하는 것에 범위를 만족하는 것에 합계를 구해주는 겁니다. 조건 1을 만족하는 범위 합계를 구해주는 겁니다. 조건 1은 뭐예요? D3, D12 영역에서 D3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서 F3, F12의 합계를 구해주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 0을 써줘도 되고 또는 안 써주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2를 써주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는 sum if 가로 열고 D3 sum if는 뭐예요? 똑같아요. sum if는 여기네 여기 있다. 그렇죠? sum if는 조건 범위가 먼저 나오고 조건이 나오고 합계 범위가 여기 나오는 이 합계 범위에 합계를 구해 주는 거예요. 조건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 범위를 구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요 D3 F12의 이 범위에서 뭐를 찾는 거예요? D3을 찾아서 D3이 뭐 여자를 찾아서 F3, F12에서의 합계를 구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맞네요. 4번도. 자, 여러분 잘 이해 안 가시는 분은 요 풀이를 한번 보시면 또 잘 이해 갈 겁니다. 여러분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33번. 아래 워크시트에서 일자 여기 일자 있네요. 너무 작게 제가 해놨네요. 제품명 여기 제품명 있네요. 수량 있고 영역을 이용하여 금액을 배열 수식으로 계산하고자 한다. 다음 중 D2셀에 입력된 수식으로 옳은 것은 D2셀. 자, 금액은 단가 곱하기 수량이래요. 요 금액이 뭐라고요? 단가 곱하기 수량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찾아줘야 돼요? 네? 수량은 있어요. 단가를 찾아주면 돼요. 10월이면서의 허브차. 이해 가시죠? 10월이면서의 허브차. 이거 배열 수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자, 인덱스. 이걸 언제 다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자, month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날짜예요. 날짜에서 월만 추출해 줍니다. month하고 A2셀 하면은 A2셀이 10월 3일이잖아요. 그럼 10월 3일에서 월만 추출해 주니까 10이 나오겠죠. 자, 앰퍼샌드는 식과 문자를 이어줄 때 씁니다. 또는 문자를 이어줄 때 씁니다. 자, 매치 함수는 뭐예요? 매치 함수는 찾을 값, 요거 제가 왜 앰퍼샌드 여기를 안 하냐면 요걸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매치 함수는 찾을 값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행 또는 몇 번째 열에 있나 찾아주는 겁니다. 자, 범위에서 찾을 값이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찾아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month하고 A2 하면 이게 10이잖아요. B2는 뭐예요? 허브차네요. 10 허브차가 나와. 이 10 허브차가 B2와 B3 여기 B2와 B3 먼저 들어가 해줬어요. 그렇죠? 앰퍼샌드하고 A10과 A13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어준 값. 여기 B3과 B13을
B10이죠. 죄송합니다. B10과 B13과 B13과 A10과 A13을 이어준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가 만약에 12 여기 있는 값이 11 허브차가 나오면은 여기에서 11 허브차니까 2행이 나오겠네요. 그렇지? 2가 나오겠네요. 만약에 여기 값이 10 허브차면은 여기서 10 허브차 이어준 값이 첫 번째 있으니까 이 값은 1이 나옵니다. 1. 자. 근데 인덱스는 뭐예요? 범위에서 행과 열을 이용해서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인덱스는 그럼 여기 C10, C13이네요. C10, C13 이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 값을 어떻게 찾아줘요? 자, 는 인덱스 범위에서 행과 열을 이용해서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행과 열 여기 있네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범위가 되는 거예요. C10, C 여기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범위. 그래서 매치 A2, B2, A2, B2니까 뭐예요? A2에서 먼스에서 월을 찾아주고 제품명에서 그러니까 10 허브차가 나오겠죠. 10 허브차가 요 범위에서 즉 요걸 먼저 드래그 해주세요. 이 범위와 앰퍼샌드 요 두 개를 이어준 값 중에서 몇 번째 행에 있냐 이거예요. 몇 번째 행에 있냐. 그럼 10 허브차면 뭐겠어요? 첫 번째 행에 있으니까 뭐가 1500이 나오게 되고 11 허브차가 되면은 두 번째 행에 있으니까 2000이 나오겠고 여기 이 값에서 그죠? 여기 10 아로마 비뉴 여기 10 아로마 비뉴가 나오면은 10 아로마 단가가 3000이 나오겠죠. 그럼 3000 곱하기 10 요거네 아로마 비뉴 그럼 이거 뭐가 되겠어요? 3000 곱하기 90 해야 되네. 그죠? 39, 27, 27만이 나오네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뭐 이렇게 나온 값은 단가예요. 그 인덱스로 나온 값에다가 곱하기 뭘 해줘야 돼요? 우리는 수량을 해줘야 돼요. 수량. 이제 수량을 곱해주는데 왜냐면 문제는 뭐예요? 금액은 단가 곱하기 수량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답이 1번이 됩니다. 답이 1번. 자, 여기 잘 이해 안 가시는 분은 네.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더 쉽게 이거 한 문제만 제가 풀이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꼭 올려놓을게요. 자, 다음 34번 다음 중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여백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미리 보기로 표시된 워크시트의 열너비를 조절할 수가 있다. 여백 표시가 되어 있으면 미리 보기 표시된 워크시트의 열너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페이지 설정에서 인쇄 영역을 변경하여 인쇄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원래 여러분 있잖아요. 페이지 설정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페이지 설정 들어가면요. 이렇게 인쇄 영역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비활성화. 그래서 인쇄 영역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지 활성화돼요? 여러분 기본 보기에서 엑셀 창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보면은 그 확장 버튼이 있어요. 추가 옵션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는 여기가 활성화돼 있어요. 거기에 있는 페이지 설정은 활성화돼 있어요. 하지만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도 우리가 페이지 설정 들어갈 수 있는데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페이지 설정 들어가면 여기가 비활성화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본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상태에서 페이지 설정 들어가서 인쇄 영역은 변경할 수 있으나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인쇄 영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네, 다음 35번 다음 중 수식의 실행 결과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자, columns. 여러분 콜럼은 그냥 셀이에요. 선택된 셀의 열의 숫자를 나타내 줍니다. 콜럼하고 C100 하면 C가 세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3이라고 나옵니다. C열은 숫자로 3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3이라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콜럼 F100, K200 해도 6이라고 나오고 왜? 이 앞에 있는 F만 신경 씁니다. F가 1, 2, 3, A, B, C, D, E, F 1, 2, 3, 4, 5, 6 6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열은 숫자 값으로 6이기 때문에 6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콜럼즈는 말합니다. 범위입니다. 셀의 범위입니다. 열의 범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범위에서 열의 개수를 나타내 줍니다. 자, 콜럼즈 C100 하면 1이 나오는데 왜? 한 개 열밖에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열의 개수가 1입니다. 근데 콜럼즈 C1, E4 하면 3입니다. C, D, E
C열과 D열과 C열과 이 열인데 그렇죠. 요거 열인데 그렇죠. 열 사이에 세 개의 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콜럼즈도 여러분 요거 보세요. 콜럼즈 1, 2, 3. 여러분 콜럼즈가 왜 세 개 열이 나면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이고 요 세미콜론하고 바로 밑으로 또 숫자가 4, 5, 6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는 세 개 열입니다. 행으로는 두 개 행이 되겠죠. 그렇죠? 1, 2, 3 세 개 열이 있고 세미콜론 부분에서 줄바꿈이 있고 세 개 열 아래 4, 5, 6이 입력된다. 이렇게 입력됩니다. 1, 2, 3, 4, 5, 6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열이 세 개이기 때문에 3이라고 나옵니다. 자, 모드는 숫자를 K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모드 5 쉼표 2. 5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돼요? 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수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모드 2를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5를 마이너스 2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2를 마이너스 10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98이 됩니다. 알겠죠? 나머지가. 자, 그럼 여기는 문제 보겠습니다. 다시 1번 콜럼즈는 이건 뭐가 나올까요? C열과 E열 사이에 몇 개의 열이 있어요? C, D, E 세 개 열이 있으니까 3이 나와요. 콜럼즈 이건 뭐예요? 1, 2, 3 쓰고 4, 5, 6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세 개의 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 세 개의 열이 있는 거니까 3이 나옵니다. 그래서 3. 모두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5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되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3번이 틀렸네요. 카운트는 뭐예요? 숫자 이거 세주고 거짓 이건 문자니까 못 세고 true도 세줍니다. 이것도 true가 뭐예요? 1이니까 세주고 문자로 인식되는 숫자 1도 세줘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3이 돼요. 하나, 둘, 세 개를 세주네. 그렇죠? 카운트는 개수를 세주는 거니까 숫자, 날짜, 시간 또는 문자로 인식되는 숫자를 다 숫자 값으로 세줍니다. 자, 그래서 1, 2, 3이 됩니다. 자,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를 이용한 수식의 실행 결과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자, if error는 뭐예요? 오류가 나는 것을 찾아주는 겁니다. 만약에 오류가 나면 이 RRO 에러라고 표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 값을 나타내주면 돼요. 자, is logical이 뭐예요? logical은 여러분 로지컬이 뭐냐면 논리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A3이 true네. 논리값은 뭐예요? true하고 false잖아요. true하고 false만 나오면 얘가 찾아줘요. 참이라고 생각해. 그럼 얘는 A3이 뭐예요? true라는 논리값이니까 얘는 true가 나오겠네요. 오류가 아니잖아요. 자, if error, is error, if error, is ERR, A7이네. 여러분, is error는 모든 에러를 다 찾아주는데 무슨 에러만 못 찾아주냐면 샵 n/a 요 에러를 못 찾아줘요. 요 오류를 못 찾아줘요. 이 오류를 찾아줄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H를 찍으니까 이게 뭐지? 무슨 오류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나와요? 요 뒤에 있는 값이 나오잖아요. 에러. 선생님 if 에러가 뭐예요? if 에러는 값이 있고 쉼표 오류 값이 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if 에러는 값이 있고 오류 값은 1차적으로 값을 나타내요. 이 값을 나타내고 값이 오류가 났을 때는 오류 값을 나타냅니다. 근데 는 if 에러 3 곱하기 4 쉼표 4 곱하기 5 하면 12가 나와요. 왜 1차적으로 앞에 있는 값을 먼저 찾아서 넣어줘요. 알겠죠? 앞에 값 부분이 계산되니까 1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는 if 에러하고 3 나누기 0 쉼표 4 곱하기 5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20이 나와. 왜?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 없으므로 오류이며 오류 값인 20이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있는 값인 20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 가시죠? 1번, 2번. 2번은 틀렸어요. 2번 에러가 나옵니다. 3번 if error, is error. 이건 에러를 오류를 찾아주는 거네요. 오류. HD 오류니까 이건 뭐예요? 참이 나오겠죠. 참 true. 그 다음에 if 만약에 is number A4가 숫자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오류, 에러로 표시하래요. 그럼 뭐 A4가 숫자가 맞네요. A4가 숫자이면 true니까 얘는 그냥 true가 나오는 거겠네요. 그렇죠? if 함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if 함수는 뭐예요? 여기나 if 함수 했나? if 함수는 안 했네. if 함수는 어떤 조건이 있고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잖아요. 좀 굵게 하면 좀 잘 써질까?
한 번만 써볼게요. 굵게 하면 잘 써지는지. 는. 오, 좀 낫다. 오, if. 좀 진짜 굵게 할 걸 그랬네요. if 가로 열고 조건이 있고, 그쵸?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조건에 만족하면 참이고 그렇지 않은 거짓이잖아요. 여기선 is number A4가 숫자니까 참이니까 true가 나오고, 그죠? 여기 true가 나오잖아요. 자,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고 갈까요, 여러분? is 에러 여기 되겠죠? is err. 자, 샵 n 슬러시 a 오류를 제외한 모든 오류를 찾아준다. 근데 a7은 a7짜리 오류 값이면 true이지만 샵 n 슬러시 a는 인식하지 못하므로 오류로 인식되어 오류 값인 에러가 나옵니다. 알겠죠? 다음. 37번. 다음 중 통화문서 저장 시 사용하는 일반 옵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는 통화문서를 저장할 때마다 백업 복사본을 저장하는 기능이다. 맞아요.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는 백업 복사본을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2번. 열기 암호는 암호를 모르면 통화문서를 열어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를 지정하는 기능이다. 맞아요. 우리가 열기 암호를 지정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통화문서를 열어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3번. 쓰기 암호는 암호를 모르더라도 읽기 전용으로 열어 열람이 가능하나 원래 문서 및 복사본으로 통화 문서를 저장할 수 없도록 암호를 지정하는 기능이다. 틀렸어요. 뭐예요? 쓰기 암호는 뭐예요? 복사본, 원래 문서 및 복사본으로 통화 문서를 저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쓰기 암호는 문서를 열어서 볼 수 있지만 수정하려면 반드시 쓰기 암호를 넣어서 수정합니다. 그리고 쓰기 암호를 넣은 다음에는 언제든지 복사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알겠죠? 복사본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아닙니다. 알겠죠? 답은 3번 이해 가시죠?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읽기 전용 권장은 문서를 열 때마다 통화 문서를 읽기 전용으로 열도록 대화 상자를 나타내는 기능이다. 네, 맞습니다. 자, 한번 관련도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공유 통화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공유 통화 문서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동일한 셀을 변경하려면 충돌이 발생한다. 그럼요. 공유에 대한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작업하려면 충돌이 발생하겠죠. 통화 문서를 공유한 후 하이퍼링크, 시나리오, 매크로 등의 기능은 변경할 수 없지만 조건부 서식, 차트, 그림 등의 기능은 변경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공유 통화 문서를 하면 조건부 서식, 차트, 그림, 도형 등의 기능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38번. 다음 중 차트 도구의 데이터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차트 여러분 여기 보세요. 차트 선택한 다음에 차트 도구에서 디자인 탭에 데이터 그룹에 보면 데이터 선택이 있고, 또는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도 데이터 선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차트를 선택하고 데이터 선택 누르면 여기 요 상자가 떠요. 대화 상자가 뜹니다. 요 대화 상자가.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차트 데이터 범위에서 차트에 사용하는 데이터 전체의 범위를 수정할 수 있다. 여기에요. 차트 데이터 범위에서 데이터의 전체 범위를 수정할 때 쓰이는 겁니다. 2번. 행렬 전환을 클릭하면 가로축의 데이터 계열과 범례 항목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여기 범례 항목과 가로축 레이블을 행렬 전환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3번. 데이터 계열의 범례에서 표시되는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그럼요. 여러분 범례 순서를 요걸 이용해서 화살표를 이용해서 범례에 표시되는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데이터 범위 내 숨겨진 행위나 열의 데이터도 차트에 표시된다. 틀렸어요. 데이터 범위 내 숨겨진 행위나 열은 차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차트를 만들려고 범위를 지정했어요. 여기 A열이 있고 D열이 있고 C열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요 C열 죄송합니다. 뭔 얘기야? A열, D열, E열, F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요걸로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차트는 뭐예요? A열에 있는 데이터와 D열에 있는 데이터와 E열에 있는 데이터와 F열에 있는 데이터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B, C는 여러분 숨겨져 있기 때문에, 숨겨진 열이기 때문에 이 차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차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답은 4번입니다.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문제. 자, 다음
39번. 아우, 틀고정 문제 너무 잘 나오네요. 그쵸? 자, 39번. 다음 중 틀고정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고정은 여기 한번 볼까요? 먼저 보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틀고정은 최대 4개의 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이나 열을 틀고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셀의 왼쪽과 위쪽이 고정됩니다. 틀고정은 구분선이 이동이 안 되므로 반드시 틀고정 취소를 클릭한 후 틀고정 취소하고 다시 틀고정을 해야 됩니다. 예. 왜냐면 틀고정 구분선이 이동하거나 그 더블 클릭해서 틀고정을 취소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틀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를 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 상자가 뜹니다. 자, 틀고정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는 틀고정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계속하면 이 시트의 틀고정이 취소됩니다. 즉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들어가면 틀고정이 취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워크시트를 틀고정할 때 특정 행위나 열이 한자리에 계속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다. 맞아요. 그걸 우린 틀고정이라고 합니다. 행위나 열을 계속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2번 첫 행과 첫 열을 동시에 고정하여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틀고정은 통합문서 보기가 페이지 레이아웃 상태일 때 설정할 수 있다. 틀렸네. 왜? 페이지 레이아웃 상태에서는 틀고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를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틀고정이 사라집니다. 35번 다음 중 틀고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3번 표시되어 있는 틀고정 선을 더블 클릭하여 틀고정을 취소할 수 있다. 틀렸어요. 더블 클릭하여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거 뭐죠? 창을 분할하는 걸 뭐라 그러지? 아유,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네. 자, 하여튼 틀고정을 더블 클릭해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틀고정은 반드시 틀고정 취소를 하는 글씨를 클릭한 다음에 새롭게 틀고정을 해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틀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고정 구분선을 마우스로 잡아 끌어 틀고정 구분선을 이동시킬 수 있다. 틀렸어요. 틀고정은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틀고정은 반드시 틀고정 취소한 다음에 다시 틀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틀고정을 더블 클릭해서 취소할 수도 없고 틀고정을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알겠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다음 중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워크시트에 복사하는 Alt키를 누르면서 원본 워크시트 탭을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한다. 틀렸어요. 이게 Alt가 아니라 뭐죠? 컨트롤이죠. 컨트롤 키를 눌러야지만 원본 워크시트 탭을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 했을 때 복사가 되는 겁니다. 2번 시트를 삭제하려면 시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후 표시되는 삭제 메뉴를 선택하면 되지만 맞아요. 삭제된 시트는 되살릴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된다. 맞아요. 여러분 삭제하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영원히 삭제됩니다. 이렇게 뜹니다. 알겠죠? 시트 삭제하면 영구히 삭제됩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확인 누르면은 컨트롤 Z로도 안 됩니다. 3번 연속된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때 첫 번째 시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워크시트 탭을 클릭한다. 틀렸어요. 여러 개의 워크시트를 동시에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워크시트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마지막 워크시트를 선택해야지만 다 선택이 됩니다. 4번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때 먼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워크시트의 시트 탭을 차례대로 누르면 된다. 틀렸어요. 여러분 떨어져 있는 워크시트를 선택할 때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시트를 선택해야지만 떨어져 있는 시트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만 풀면 끝이네요. 다음 중 셀을 이동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읽어보시고 컨트롤 X키를 이용하여 잘라내기 한 경우 값 붙여넣기를 실행할 수 있다. 틀렸어요. 여러분 컨트롤 X가 잘라내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값 붙여넣기는 이 값 붙여넣기라는 게 나오려면 여러분 반드시 컨트롤 C 해야 돼요. 복사해야지만 값 붙여넣기가 나와요. 알겠죠? 답은 4번이 틀렸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2017년 이외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